호텔이나 식당, 예약하고 가지 않는 노쇼, 안 됩니다. 치매 노쇼? 됩니다. 치매는 예약하지도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치매, 노쇼 합시다. 이번엔 십장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치매와 지리산 천년송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비슷한 컨셉으로 다시 꾸며봤습니다. 소나무 역시 십장생 중 하나입니다. 웬만한 영화 팬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영화 진용. 30년 전에 나왔으니 추억의 영화라 할 수 있죠. 시공초월 로맨스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진시황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 알다시피 진시황은 중국 최초로 통일제국을 건설한 진나라 황제입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부국 정책을 견인해 역대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 이죠. 그런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꿨죠. 권력과 야망을 쫓고 영생까지 얻으려 한 그의 탐욕은 과연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논할 때 곧잘 회자되곤 합니다. 어쨌든 영화는 진시황의 불로장생에 대한 꿈에서 출발합니다. 주인공은 몽천방과 한동아입니다. 진시황의 호위무사인 몽천방과 궁녀인 한동아는 사랑에 빠집니다. 황제의 궁녀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의 사랑은 목숨을 건 도박 그 자체였습니다. 진시황이 명한 대로 불로장생약을 구했지만 둘의 애정 행각을 들키자 죽음에 내몰린 두 사람. 한동아는 마침내 완성된 불로장생약을 몽천방에게 먹이고 다음 생을 기약하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몽천방은 진흙병사로 갇힌 채 수천 년을 죽음보다 더 깊은 침잠에 빠집니다. 3000년 후 진시황 지하 황릉이 발굴되면서 수천 년간의 잠에서 깨어나는 몽천방. 그리고 1990년대 현재를 맞이해 운명처럼 재회하는 두 사람. 이 시공초월 판타지 로맨스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 꽤나 흘렸습니다. 저 역시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천 년 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몽천방. 몇 번의 환생 끝에 몽천방을 만나게 됐지만 그때의 기억이 전혀 없는 한동아. 그들 앞에 놓인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참으로 궁금했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치매 없이 수천 년 전의 기억을 온전히 갖고 있는 몽천방은 꿈에 그리던 한동아와 재회했지만 추억의 공유가 없는 상태의 만남이 과연 행복하기만 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 영화였습니다. 암튼 진시황의 영생에 대한 욕심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는데 30년 전에 만든 영화로선 완성도가 매우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시황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는 장수를 원할 겁니다. 영생이야 인간 영역에 바뀌니까 영화 속에나 나올 이야기지만 최대한 살 수 있는 데까지는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장생을 통해 대리만족을 꿈꿔왔습니다. 십장생은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나무가 끼기도 하죠. 우리 선조들은 이 십장생을 병풍에 그려 머리맡에 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장생불사 그림을 가까이 하며 장수를 염원한 것이죠. 십장생 그림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있었다고 하니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아마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됐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해와 산, 물과 돌, 그리고 구름 등은 말 그대로 자연이니 반쯤의 영생이 맞겠죠.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란 관점에서 이것이 십장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불로초 역시 존재한다면 당연히 십장생이겠지요. 푸르름의 상징인 소나무와 대나무,
장수의 아이콘인 거북 역시 십장생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번 지리산 천년송을 소개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 특히 소나무는 우리 조상들이 장수뿐만 아니라 절개와 지조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사랑한 나무입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난다. 고천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하여 아노라. 고산 윤선도는 그 유명한 오후가에서 소나무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비바람이나 눈서리 속에서도 늘 푸르른 소나무, 그 기계에 반해 기꺼이 십장생으로 인정한 이는 고산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비들이 대나무와 함께 소나무 창가를 읊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학과 사슴은 왜 십장생으로 불리는 걸까요? 학의 실제 수명은 30에서 40년, 사슴은 10년에서 20년입니다. 거북이야 사람보다 장수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인간보다 일찍 죽는 학과 사슴은 왜 십장생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신선사상 때문입니다. 십장생은 신선사상이 바탕돼 있습니다. 신선처럼 죽음을 초월한 존재, 그게 십장생 근간입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슴은 그 특유의 외모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순한 눈망울, 가느다란 목과 다리, 고결해 보이는 외모는 마치 신선세상의 동물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뿔이 잘려도 또 돋아나니 아마 불멸로 사람들 뇌리에 각인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인 노천명은 사슴을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고 했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학은 신선 세상에선 이슬만 먹고 살며 천년에 한 번씩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며 비상하는 동물로 여겨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 역시 십장생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홍학입니다. 몸이 빨간색인 홍학은 플라밍고라고 불립니다. 홍학은 해조류나 해변 갑각류 등을 먹고 자라면서 날갯빛이 점차 핑크빛으로 변합니다. 이처럼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아스타산틴 때문이라고 합니다. 홍학의 먹이인 게와 새우 등에는 이 붉은 색소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스타산틴은 세포의 퇴행성 병변을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뇌세포 퇴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아스타산틴은 치매 예방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얘기를 할 때 플라밍고라는 단어가 많이 동원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이것까지 아시고 학을 십장생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해도 우리 조상님들의 신통력 대단하죠? 영화 진용 얘기로 돌아가 보죠. 몽천방. 진흙 속에서 수천 년간 잠을 잤다고 해도 그의 생명력만큼은 십장생 부럽지 않아 보입니다. 영화대로라면 영생을 누리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한동아가 수백 번을 환생했다고 해도 그가 수천 년 전에 절절했던 둘간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재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둘이 왜 사랑하게 됐는지, 왜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켜야 했는지,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그 기억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과연 옛 절절함이 새록새록 다시 돋아날 수 있을까요? 몽천방은 이렇게 절규할지 모릅니다. 불로불사 십장생 안 할래. 한동아 기억 제발 돌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몽천방처럼 외쳐봅시다. 치매, 노쇼합시다.